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유한양행 볼 텐데 최근에 FDA 승인에 대한 결과 발표 이후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을 텐데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셨어요. 지금 수익권에 있는 이 수익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자, 이런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끝낼 게 절대 아니라 유한양인만큼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재료라든지 자,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매도에 대한 고민보다도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자,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일전에 FDA 승인 결과가 발표난 이후에도 자,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느냐? 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의도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 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왜냐? FDA 승인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물량들을 포함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면서 자, 개인들의 물량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에도 본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자, 더 이상 자, 바로 이때 상단에서 들어왔던 물량에 대해서 매도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목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개인들의 물량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의도로서 만들어지고 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큰 장대 양봉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는 재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FDA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자, 이 승인 발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 자,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자, 향후에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겠지만 향후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자,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자, 이 대응을 세워 가야 되느냐, 대응 전략을 세워 가야 되느냐, 자, 수급적인 요인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건 간에 자, 물량을 장악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자, 이 세력들의 수급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려 볼 텐데 자, 이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급적인 요인과 자,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FDA 승인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에이자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베이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FDA 승인 이후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159% 상승이 나타난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FDA 승인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1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다. 자, 베이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FDA 승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거쳤지만 4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매출에 대한 부분은 숫자로서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숫자로서 확인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1차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1차 치료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최우선 약물로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자, 약물이 비싸더라도 자, 환자에게 처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자, 매출은 자, 보장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더욱더 중요한 게 자, 이번 허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크리소 단독요법보다 사망 위험 30%나 감소를 시키고요. 중간 지속 기간이 9개월이나 더 길다라고 했죠. 자,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FDA 승인이 되더라도 점유율 확보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무 소용 없겠죠. 그런데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해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연간 6천억에 대한 매출이 전망되고 있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 앞으로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 FDA 승인이 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800억 원 그리고 400억 원에 대한 마일스톤 수령 이슈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마일스톤만 해도 10억 달러 1조 3,30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역별 판매 금액 도달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수취하게 되는데 5년 이내에 전부 다 수령받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이슈도 향후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더욱더 중요한 게 로열티죠, 여러분들. 자, 글로벌 순매출 구간에 따라서 10%에서 15% 로열티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데 현재 목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50억 달러, 6조 6천억 원에 대한 시장 점유율 최대 50%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10%만 하더라도 6,600억 원에 대한 로열티를 따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최소 그러면 6천억 이상에 대한 매출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매출에 따른 적정 가치의 주가가 수렴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유한양행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2, 제3의 렉나자를 위해서 연구개발 강화를 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오스코텍으로부터 렉나자를 기술 이전을 해와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자, 수많은 기술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 향후의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세워두고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신고가 갱신했고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일전에 보여줬던 다시 한번 이런 장대 응봉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에 물량을 던지게 되면 추가 상승 수익률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수급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창구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한국투자를 비롯해서 신한투자, JP모건 5개 창구에서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이 물량에 대해서 삼성, KB증권,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또다시 이 신한이라든지 JP모건 이런 외인 창구로 잡히는 물량들에 대해서 이탈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들이 매도를 했지만 매도했다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부 다 털고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가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움직임,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이러한 의도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는 와중에서 물량을 던졌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점에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들도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는 물량을 담았다가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물량을 던지는 물량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시키는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창구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상승의 재료,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가 급등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막연하게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들과 함께 대응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 40거래 2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엄청나게 들어왔고 그 뒤를 모건 스탠리와 메르린치, 머큐리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뒤따르고 있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과 뒤따르고 있는 외인들의 물량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르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변동성을 키워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해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날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감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가거나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하는 1차원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수급적인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면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유한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 접근 못하신 분들께는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또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타점 관련해서도 공유를 드려 볼 거니까 유한이라고만 빠르게 남겨 놓으시고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해서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어떤 종목인 간에 원회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불안하지 않고 확정 수익을 챙겨가면서 수익률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고요. 너무나 중요한 시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만족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목표가를 높여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가느냐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여러분들 혼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유한이라고만 남기시고 함께 해서 다시 한번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FDA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에도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요청하셨던 분들께는 전부 다 대응에 대한 전략 공유를 드렸습니다. 공유받고 대응하신 분들 엄청난 수익 또 만들어가고 계실 텐데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유한이라고 남기시고 함께 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종목 한 가지 또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처럼 급등 전에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나중에 급등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때 살걸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종목 바로 매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